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변희재 대표가 박수를 다 치네. 근데 소리 안 나는 박수를 쳤어요. 뭐 물개 박수죠. 물개 네, 박수. 그것도 정말 대단해. 소리 안 나는 박수. 영상이 중요하죠, 영상이. 아, 그렇지. 그래요? 영상이. 네, 영상이 그래도 중요하지. 소리는 내줘야죠. 네. 소리는. 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맛배기로 좀 보여드렸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우와. 예, 복숭아 같이 새콤한 일침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복숭아거든요. 야. 근데 저를 복숭아에 비유해 주셔가지고 진짜 예. 기쁩니다. 아, 예, 오늘 예. 방송 시작 좋습니다. 새콤한 일침. 아,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 옆에 몸은 무거운데 요즘 뜨고 있는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와. 네. 왜 뜨고 있어요? 뭐 한창 난리대 유튜브에서. 그 검사 탄핵에서 네. 이 김영철 탄핵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대해서는 보수 인사들을 제가 이 지지를 지금 끌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윤석열 조기 퇴진에 음. 좀 역할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까? 부응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방해 공작이 많이 심해요. 아, 그래요? 예,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네, 힘들더라도 우리 변희재 씨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작을 뚫어야 돼. 이건 언젠가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검사 예. 탄핵을. 하여튼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방해 공작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얘기는 차차로 네, 좀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네. 더위야 가라 시원한 진단 김종욱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야, 오늘 네, 복장도 시원하고 아, 이게 복장이 시원합니까? 네, 옷이 헤어스타일도 옷이. 어떻게 좀 바뀌었네요. 아, 머리 감기가 귀찮아가지고요. 네, 짧게 좀 잘라 놓으면 아, 잘하셨어요. 감기도 좋고, 그다음에 잘하셨어요. 말리기도 좋고. 네. 변희재 대표님 삶이 투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뭐 머리 비슷해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네. 그래요. 자, 오늘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스픽스가 확인한 속보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예,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일 이제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예, 당 대표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두 분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 전 예, 대표와 그렇죠, 그렇죠. 김두관 의원. 예. 그러니까 이 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 있다. 저는 이분 이름을 제가 워낙 정알못이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분이죠? 민주당에서 김두관 처음 들어본다고. 제가 좀 당황스러워. 얘기 좀 아, 깜짝 해주세요. 놀랐네. 그 마을 네, 이장.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김두관 그러니까 이름을. 마을 이장부터 해서 마을 이장이요? 네, 나 기초 의원을 거쳐서 예. 행자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자체도 네, 국회의원도 하시고 경남도지사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셨고. 네. 뭐 그다음 이제 요번에 좀 떨어지셔가지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화려한 나 얼굴을 봐도 뭐 누군지 네. 모르겠는데. 밑바닥부터 올라온 우와.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지요. 예, 인물이고 그렇군요. 또 경남도지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소속으로 했다가 이제 민주당 네. 온 거니까 정치사에서 저런 역경을 뚫고 정치를 한 분이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그렇죠. 참고로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때 40대 때 행자부 장관을 했는데 와, 어떻게 보면 이장 출신이 장관이 된 거예요. 대단하다. 물론 그때 이제 군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아쉽다. 왜요? 오윤혜 씨처럼 미씨 아줌마가 네. 김두관이라는 님은- 정치인을 모른다. 근데 당대표 지금 저 나오셨어요? 전당대회 지역구는 예, 전당대회 출마하셨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선 떨어지신 예, 거예요? 김해. 네, 네. 예, 김포에서 김해로 다시 김해. 내려가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가장 격전지에 어려운 몸을 차리지 않고 내려가서 했었는데 아쉽게 예, 예. 아쉽게 예. 근데 요번에 나오는 이유가 네. 이 제왕적 대표가 이끄는 일당 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나는 결코 들러리 설 것은 아니고 우와. 나는 여기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 각오를 밝히셨군요. 각오가 대단하죠. 뭐 네. 저는 뭐 이분의 각오에 대해서는 뭐 다 존중을 하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능력도 있습니다만
매우 비상적인 시국이다. 22대 국회는 다른 국회와 다르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확실하게 어떤 밝혀내서 국민적인 분노를 현실에서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임론을 제기했었는데 네. 뭐 저는 오히려 김두관 전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더 잘 싸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경쟁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또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네, 네. 이재명 당대표 혼자 나오면 그렇지. 재미없을 거야라고 네.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또 동네 이장 출신의 거목 정치인과 와. 그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뭐 좀 건강하게 싸운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그닥 나쁜 건 아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좀 일부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네. 예, 열혈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왜 나오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긴 하죠. 예, 예. 내가 정치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김두관 씨는 이재명 대표보다 한 발 반발 정도 더 강경 투쟁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나오는 것보다 민주당의 투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그거 바람직하다. 뭐 김두관이 당 대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부터 네. 아니 우리 지금 오윤혜 씨가 네. 그 모른다고 했는데 네. 김두관님. 네. 근데 왜 밉지가 않냐? 진짜요?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별로 밉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잘못된 놀랄 게 뿐이죠, 없어요. 놀랄 네네. 뿐이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김두관. 예, 응원해주고 계시고 그래 재미있겠다. 선의의 경쟁 좋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당 대표는 네, 네. 어떻게 뽑는 거예요? 당원 80표 일반인 분들 아마 당 룰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거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50대 50. 5대 5였던 거지. 50대 예, 50을 예. 제가 알고 그래요? 있었죠. 저쪽 국힘당이 8대2고. 왜냐하면 5대 5로. 민주당 바뀌었죠. 뭐 대의원 있었고 뭐 당원 있었고 막 있었는데 네. 와. 논란이 많아서 바꿨으니까요. 뭐 예. 그러니까 당신 반, 민심 반에서 결정되는 사람이면 네. 누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열심히 잘 싸워달라. 그게 맞아요. 부응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잘 거기다가 싸우면 이제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네. 네네. 그것도 지금 완전히 불붙겠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12명이나 지금 그 최고위원회 출마하셨어요? 출사표를 냈어요. 네. 근데 아주 센 사람들이 나와요. 이현주, 전현희, 뭐 정봉주, 한준호, 오. 이성윤, 민영배 뭐 이런 하여튼 센 사람들이 나와서 네. 이거 하여튼 경쟁이 붙을수록 재밌는 거 아니에요? 몇 명 뽑아요? 이 네, 최고위원 5명. 5명. 여기가 추려갖고 5명이 최종은 네. 본선에서 8명 추리고 네. 14일에 컷오프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요? 왜요? 이 12명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10인의 전사가 박터지게 싸워서 그중에 5인이 되는 거면 네. 그만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싸움의 이 강도가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 다들 싸우겠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겠다 뭐 아니면 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렇게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네. 나와 있는 몇 면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걱정되는 건 너무 세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저 정도의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한다면 저는 전대가 상당히 의미 있게 네. 또 여기 뭐 보시겠습니다만 김민석 의원 4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전현희 의원은 뭐 권익위로서 소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다른 분들 언급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요. 뭐 하여튼 다들 뭐 김병주 의원도 열심히 싸우시는 분이고 저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의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당원 투표로 뽑는 겁니까? 최고위원.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네. 아, 5대 5로. 네. 근데 저 중에 사실은 뭐 지금 어차피 뽑혀야 되니까 친명 그러니까 그 이재명에게 더 유리한 내가 잘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저 분류가 다 친명들이지는 않잖아요. 의미는 그죠? 없어. 이제 이 상황이 친명 비명 나눈 의미는 사라지는 상태인 그러니까. 게 오늘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을 하겠다는 거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전시 상황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부부를 솔직히, 소환해요? 네, 이거 솔직히 이제 뭐 둘 중에 하나 누가 죽느냐의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재명 대표 비판적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뭐가 확정시 된다고 봤을 때 그냥 뭉쳐서 이제 그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리고 그 싸움이 뭐 3년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결판 내야 되는 싸움이니까 네. 그냥 목숨 걸고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친명 민명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 그래요. 입장에서는 네. 진짜 목숨 걸고 잘 싸워줄 수 있는 전사분들 5분이 딱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2대 국회는 비상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통일하게 보면서 과거의 관행처럼 뭐 왜 혼자 나오니 왜 뭐 친명만 나 이런 얘기는 무의미해요. 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건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잘 싸울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국민들의 분노만큼 싸워줘야 되는 건데 21대는 국민은 분노했는데 네. 민주당 거기에 맞게 못 싸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22대 또 특히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가장 잘 싸울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만큼은 싸울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현희 의원도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은 제 정치적인 운명이다. 법기술자들로부터 보완제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이현주 의원이 참 재밌어요. 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이재명 뭐 전 대표의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동갑이에요. 어? 동갑이에요. 아 그래서 네, 반말하는구나. 동갑이고 한동훈 정도는? 서울대 같은 학번이어서 네. 아까 방금 저하고 방송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한동훈이 실제로 586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90년대 학번이고 70년생을 강조했는데 요즘에 왜 한동훈 이름 안 나오고 뒤에 진중권 이름이 더 많이 나오냐. 한동훈 배우 진중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놀란 게 진중권 씨가 뭐 그렇게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 싸움을 대신하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동훈하고 무슨 뭐 미략이. 아 그럼 뭐, 원희룡 씨하고도 한동 저기 진중권 씨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이죠. 아니죠? 아, 학번이 그래요? 학번 같은 학번. 파리 아, 학번. 그래서 파리 희룡아 학번. 그랬구나. 네. 반말해가지고 난 깜짝 놀랐네. 김경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참여연대에다가 이제 조국 마리오 써가지고 가서. 앙뚜아네트. 그래서 지금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 한동훈의 채찍기라 그러는데 이건 유재일이라고 보수 유튜버인데 조국 흑서를 같이 쓴 사람이에요. 진중권하고 김경률하고. 그러니까 네. 그쪽을 잘 아는 사람인데 한동훈의 귀는 완벽하게 김경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귀는 네, 근데 김경률의 귀를 진중권이가 잡고 있다 해서 뭐야? 한마디로 한동훈은 진중권이 움직인다. 네, 이렇게 확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귀를 본인이 컨트롤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다들. 잡고 있지. 그러니까 남의 귀에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면 이현주 같은 사람이 난 공개적으로 물어보겠어. 아니 한동훈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낡은 운동권 척결하겠다고. 네. 진중권하고 김경률 뭐냐? 이분들도 운동했던 분들이야? 운동을 했다고 봐.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예. 운동권 출신이죠. 네, 무슨 운동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오죽하면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좌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중권, 김경률을 통틀어서 좌파들인데 왜 한동훈은 좌파랑 같이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좌파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니까 네. 좀 김경률이나 진중권 두 사람이 과거에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덮어 씌웁니까? 아니 진중권은 과거를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는 레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그 조국하고 원래 어차피 8학번의 조국이랑 같이 네. 정말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진짜요? 서로 트위터로 조국 잘 나갈 때. 민정수석 할 때 내 친구 조국 하다가 조국 교수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 수사로. 그때 그냥 바로 뒤통수를 날렸는데 대학에서 같이 또 그 동양대학을 조국 그 조국 교수 와이프 부인하고. 정경심 교수가 추천해 줬어요. 진중권은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아예. 어머나 의리도 없네. 예, 그 이 석사학위 진중권 하나로 씨는. 해줬는데 이 부부의 등에 칼을 꽂고 이 총장 라인을 줄 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을 진중권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조국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어겼다. 나는 사회주의 정신으로 내 친구를 쳤다. 그러니까 어쨌든 레드라는 거야 자기는 좌파라고. 그 뭐냐 이거지. 그럼 왜 보수 정당 가서 날뛰냐 이거죠 레드가. 사회주의가 좌파예요. 이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얘기죠. 아니 지금 얘기를- 사회주의 좌파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프랑스를 보시면 알아요. 프랑스 왜요?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1위를 할 것 같으니까 저희 지금의 현 대통령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중도 정당과 그다음에 좌파 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래, 좌파 정당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예, 맞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중권 씨는 지금 정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화 돼가고 보수화 돼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 뒤에서 뒤에서 배후 조정해가지고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보수도 아니고 거의 뭐 썩은 보수 정당의 상황이 되겠다 그러는데 썩은 이 보수요. 문제를 네. 지금 썩은 보수는 어떻게 된 게 썩은 뭐 보수? 저는 제가 볼 때 국민당은 보수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같이 보수는 안 지금 지는데 다 썩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자기들 입으로 보수라 그러니까 네. 그 정당의 지위를 왜 사회주의자가 지휘하고 있냐는 거죠, 그 정당은. 근데 이게 주말 동안에 국힘당 쪽에 있는 보수 논객들이 여러 명이 지적했습니다. 한동훈은 도대체 진중권과 어떤 관계냐? 왜 좌파 사회주의자가 여기서 설치고 있냐?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변희재 씨는 무슨 보수? 저는 보수예요, 저는. 예. 찐 보수. 저는 좀 보수 플러스 자유주의하고 같이 있다고 보는데 네. 뭐 그냥 보수라 그래도 뭐 맞을 그러게 오늘 정도로. 옷이 너무 파란색이네요. 너무 노잼. 자, 그래서 네. 국힘 전당대회 또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 네.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뭐 논란의 논란이잖아요. 그야말로 문자. 예,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뭐 제2의 연판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이 김건희 문자는 정말 어느 논객이나 어느 언론도 해석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해석 가능합니까 우리 대표님은?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해석해 주세요. 뭐예요? 다 해석을 못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진주가 아니죠.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드러난 것만 332번의 카톡을 한 그치. 아주 친한 사이라는 그건 겁니다. 못 아주 친한 갖고 사이에. 우리가 친밀한 사이. 상식적으로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겠지만 우리 김종욱 선배님하고 내가 아는 뭐 상관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연락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반말하는 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한 살 저기 누나니까. 아마 그 김건희의 그 원래 말투가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의 어투는 예전에 아마 대선 때 그 김건희가 나와서 막 사과를 하고 네. 뭐 검사여서 너무 무서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상했고 뭐 김치찌개 끓여줬고 저를 미워해도 우리 오빠 미워하지 마세요. 뭐 저는 사라질게요.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나죠? 실제 그게 김건희 말투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네. 녹취를 다 땄잖아요. 김건희 실제 말투는 네. 안혜옥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정대택이 그 새끼 데려와라. 이게 실제 말투인데. 아유 우리 아저씨가 방구나 뿡뿡 끼고 뭐.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되게 정제됐네. 이거 한번 그 문자를 오늘 TV조선이 공개했는데. 근데 그 CBS에서 조금 그래서 TV조선이 원을 다 공개했어요. 아, 그래요? 원문 다 공개했는데 어. 그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뭐 우리 남편이 뭐 힘든데 뭐 다 저 때문이에요. 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건데. 그럼 김건희 이 여사의 투가 아니면 그럼 누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말투랑 비슷하다는 거죠 대선 전에. 네. 근데 거기서 좀 재밌는 거는 우리 남편하고 전화 한번 꼭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 그러면은 어쨌든 그 문장 들어갔던 건 역시 이 한동훈 김건희는 정말 아주 친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근데 그 어투가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뭐 동훈아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하나도 어리고 뭐 이렇게. 동훈아 뭐 하면서 뭐 원래 말투겠는데 이 말투가 다르니까 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혀 생경한 말투가 나오니까 이거 함정 아닌가. 그래서 아마 답변을 왜냐면 그래서 답변을 했을 때 그런 투가 아니었다 원래. 그래서 야, 이 동훈아, 너 이거 이랬겠죠. 그 스타일로 올 때는. 김건희 스스로 자기는 남장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남자 스타일이라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 당시 김건희의 사과를 원래 대통령실이 하는 쪽으로 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절대 사과 안 한다는 게 대통령 입장인데 네. 갑자기 이상한 말투가 와서 그치. 뭐 당신이 원하면 제가 100번 사죄할게요. 이상한 문자가 있으니까 네. 이걸 만약에 사과를 하자고 답을 하면은 혹시 이거 함정 걸려가지고 잘 죽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그 답변을 못하고 이질감이 컸네. 대통령실의 의중을 떠봤더니 사과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함정을 팠고 한동훈이가 함정에 안 걸리려고 답변 안 썼고 네.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마 진중권일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함정을 걸은 이유가 뭐야? 내 말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자 실험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쨌든 그 김건희 사과 가지고 계속 당에서 말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 한 방으로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냥 한 방. 그거로. 그걸 마무리하려고 그랬겠죠.
지금 당에서도 네. 이 과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걱정해도 아무 어떻게 소용이 없어요. 걱정에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 해결할 수 걱정은 없어. 뭐 할 것이. 어. 그러니까요. 아, 본인들이 병을 못 고치는데 아이고 병 더 커지면 큰일인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대통령실을 딱 정리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앞으로 네. 더 이상 언급은 네.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구냐? 이제 제가 볼 때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문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1월 15일 날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네. 기분 나쁜 말도 했던 게 1월 15일 날 문자가 간 게 뭐냐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17일 날 김경률이 네. 한동훈의 쇠측근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얘기해버리니까 네. 이거 장난치는 거야?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장난치는 거야 이거? 이 정도면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9일 날 문자가 가고 계속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문자가 한 이후에 씹어버리니까 21일 날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랑 윤재욱 원내대표랑 너 그만둬라. 맞아요.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또 25일 날 23일과 25일 날 또 문자가 간 상황이기 5번을. 때문에 이걸 또 TV조선은 이미 1월 24일 날 알고 있었다는 알고 거죠. 있었다는 거죠. 한 번 다뤘다면서요? 네. 근데 그 문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했었고 실제 그 기자는 그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질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나왔던 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부인의 기본적인 내락이 없으면 공개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저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에서 되게 화가 나는 게 네. 사과를 하던지 말던지 어차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민간인이라면서요. 근데 네. 그런 사람이 당대표였나요?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한테 당무 개입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뭔데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그러니까 개입하는 이게 원천적으로 이게 한동훈 싫어요. 쪽에서 저는 한동훈, 김경률, 진중권 진중권이 이 문자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왜? 아. 언제? 너 어떻게 알았냐? 아니 영부인하고 한동훈 둘이 보는 문자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있었냐?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알았더니 지금 알았더니 지금 전문을 본 걸로 얘기해요 진중권은. 왜냐하면은 원희룡이 하고 한동훈하고 약간 말이 엇갈렸잖아요. 한동훈은 이 사과를 안 한다는 뜻이었다 얘기했는데 진중권이 자기가 봤더니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을 봤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아니 이게 한동훈하고 얘기할 거냐고 저희가 사과할 게 있으면은 자기가 하면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하면 되고 아니면 대통령실이 한동훈한테 통보해도 되는 건데 이상한 말투로 문자를 쫙 보내놓으니까 이걸 한동훈 사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수법 쓰려는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 그냥 이게 해가지고 한동훈한테 사과한 걸 갖고 대충 이게 얼버무려서 네. 사과를 한 걸로 넘어가려고 온갖 잔머리를 쓴 거를 진중권, 김경률이 차단시켜서 아예 총선 때는 그냥 김건희를 빼고 가자. 그래서 앙뚜아네트로 치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한동훈이 감히 자기가 이렇게 그 어찌 보면은 거의 반역이지, 자기 반역. 어떻게 출세시켜준 보면. 보수의 부인한테 덤빌 수 있는 감은 아니고 역시 진중권, 김경률이 친 거라고 봐야 돼요. 뒤에서 네. 조정한 걸 거다. 네. 아니 그러니까 라는- 오죽하면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개 검사를 갖다가 법무장까지 시켜주고 비대위원까지 만들어줬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깜냥상 그렇게 못할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변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소위 국민의힘에서 좌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경률, 진중권 이 두 사람이 거의 이제 귀 입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 기이한 현상인 거죠. 아, 제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 1위,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다음에 당대표 1위인데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발언의 핵심에 소위 김경률과 진중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 당은 짜게진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근데 시간이면 가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밝혀져요. 야, 진짜 진중권인데? 진짜 김경률인데? 이래버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 내가 쟤네랑 가야 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이거는. 네. 지금 현재 국힘당이 전대 치르면서 영남권하고 수도권이 쪼개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네. 아. 지금 수도권은 그래도
진중권이 있더라도 한동훈 가장 쪽이고 수도권하고 영남권은 지금 원래부터 좀 발칵 그랬잖아. 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지금 세게 지르고 있으면서 네. 이 정광훈 목사가 주말 내내 이 거기 가신다며. TK 다니면서 예. 한동훈의 그 영상을 틀고 다녀요. 아, 그 무슨 영상이요? 자기 신도들에게 틀어주는데 이 민주당 이 법사위원들하고 한동훈이 이제 논쟁을 하다가 한동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이 화양연화는 문재인 그래. 정권 초기 때 보수들 수사할 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보수들 잡아넣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고 네. 그때 민주당 여러분들 다 나를 응원하지 않았냐. 나는 그 뜻을 지금도 같이 갖고 있다. 이걸 지금 틀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으로 오라 그래요. 거기 그래 지금까지 영남권에서는 민주당 가라는 거지. 진중권, 김경재로 다 가라는 거지.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 영남권의 그 교인들이 많아요. 교인들가 지금 다 틀어. 교인들이 아니, 많아요? 내가 그볼 영남권에? 때 경주에 있었는데 한 2, 3천 명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틀고 있어요. 필름에서. 네. 아 정강훈 목사를 보려고 2, 3천 명이 모여요 거기에? 거기 그 저기 목사님이시니까. 아, 근데 놀라시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정광훈 목사 딱 하면 생각나는 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왜요? 왜요? 이게 추정입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때 2등인가? 1등인가 2등인가 했어요. 원래 꼴등이 예상되는데 1등인가 근데 2등. 그 힘이 네. 정광훈 목사 쪽 사람들의 힘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정광훈 목사가 영남권에서 간다는 건 본인들이 어쩌면 네. 당원으로 넣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한동훈은 뽑지 말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추정이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을 갖고 있는데 다 이중당적이에요. 양당 당적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돼요? 원래는 불법인데 출마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국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도 정광훈 목사 옆에서 뭐지? 집회에 나섰죠. 집회할 때 가지 집회에 않았어요? 나왔죠. 그런 기억이 네, 있는 것 집회에 같아요.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오세훈 씨하고는 지금 약간 이제 멀어졌고 멀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정광훈 목사는 김재원 씨 또 나왔잖아요. 예, 김재원하고 사실은 원희룡, 홍준표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저는 지금 이 한동훈과 우리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요 지금 갈등 안에 보수 신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쫙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근데 최근 일어나는 이렇게 관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일어나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에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드린다. 용산하고 전당대회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 뭐예요? 그런데 우리 그 보수 신문을 대표하는 뭐 조선, 동아, 네. 뭐 이런 중앙, 뭐 이런 거기서는 아주 신문들에서는 네 여기 이런 것에 이 신문들은 제2의 연판장이라며 여당 내홍 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네.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는 이준석, 나경원 의원 등의 사례를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했다. 이런 중앙일보 거예요. 사설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제 뭘 기억으로는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가 다시 재건하겠냐? 안 그래도 지금 보수가 힘든데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요. 네, 굉장히 보수에 대한 비판해요. 비판.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동훈 쪽을 지원하는 게 강하죠. 한동훈 그 지원하는 지원하는 게. 건가? 훨씬 강하죠. 한동훈 지원하는 게. 그리고 아마 조선일보가 지금 가장 앞장서 있고 네. 중앙도 지원하고. 근데 지난번 연판장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이 대통령실에서 김기현을 확실하게 찍어놓고 무조건 김기현을 방해할 사람은 다 죽여야 돼서 일사불란하게 현역 의원들이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원희룡을 딱 찍어놓고 하려고 세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던지 아니면 그렇게 못 움직이던지 그래서 이 원내 의원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전혀. 연판장 어디가 움직이냐 장외가 움직이면서 원내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실 중심이라면요. 지금은 일반적인 저 영남권에 있는 범보수 이 지지자층 여기서 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누가 유리해요?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쉽진 않. 그러니까 어대한은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완전 무조건 유리한 한동훈이 건 간다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게 이 오. 저정당은 영남의 이 당원하고 수도권하고 거의 1대1 구도인데 투표율이 높아 영남권이. 아. 그래서 영남권이 투표자가 많기 때문에 한동훈 거의 수도권이거든요. 네. 이대로 갔을 때 한동훈이 쉽게 이기는 어려운 과정인데 여기 지금 최대 변수가 뭐예요? 민주당의 김영철 탄핵 청문회예요. 왜요? 그게 한동훈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철이 특검제 4팀인데 특검제 4팀에 원래 팀장은 윤석열인데 네. 윤석열은 술이나 먹고 쓰러져 있었고 아이고야. 실제로 팀장은 한동훈이 다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 혐의가 한동훈 다 걸려 있고 그 김영철의 위증 혐의는 전부 다 박근혜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영남권을 터뜨릴 수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음 주에 그걸 잡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이잖아요 전당대회. 네. 요거 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변수가.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청문회 하면 김영철 검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환해가지고. 김영철 안 나온다고 아니 김영철뿐 아니라 아무도 무조건 안 나온다고 지금 저 검사들은 아, 그럼 안 나와도 처벌 안 받아요?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처벌한다 그런 그랬죠.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안 나와도 최소한 저는 김영철 청문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나와봐야 할 말 아무것도 없을 거고 위증에 대해서 떠들 사람 천재예요. 예. 그럼 우리 변 대표님 나가십니까? 저는 신청했어요. 본인이 아니, 나가겠다고? 아니 법사위가 이게 말할 거리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신청을 했고 네. 최순실도 신청을 했고 우와. 저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아예 지금 거기서 라인업을 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김영철이 안 나와도 저거 때려 부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뭐 그 영남권에서는 한동훈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그 한동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이 그때 문자를 그야말로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익십 잊고 그냥 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떨어진 거 아니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동훈하고 같이 지금 그 같이 있는 뭐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 대표가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러는 거고 그럼 누가 이거를 문자를 유출했을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 아니면 누구야? 이거는 그 네. 김건희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건 자체가 한동훈에게 치명상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저 문자를 보고 저라도 어쩌지 못했을 뭘 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마치 변희재 대표님이 저한테 윤혜야 밥 먹었니?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똑같아. 내 문자에 아니 답도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섭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죠. 그 얘기를 한 거였잖아 아까요. 낚인 그래서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치명상 아닌데 지금 한동훈 대해서는요 뭐 부친이 민주당에 입당했다부터 해가지고 외가 친척에 저 좌파 언론 프레시안의 대표가 있다 해서 그리고 무슨 뭐 친중 사업을 했다 전방이에요 전방이 한동훈에 대한 정체성을 모두 다 공격하니까 그거와 연결돼서 약간 효과가 있지만은 문자 자체만으로는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익십 때문에 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진 거죠. 익십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래. 이 두 자기가 사람 사과하면 되지. 이 두 사람이 제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네. 실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할 생각이 있었으면 맞아. 한동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냥 자기가 사과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흘러나왔다면 TV조선 기자가 이걸 알았다는 사실이니까 그때 뭐가 나왔냐면 소위 이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매우 서운하고 화가 났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보냈는데 답이 없어? 당연히 기분 나빴겠죠. 뭐 문자야 아주 격정하게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속으로야 내가 한동훈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명수 기자나. 저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씨의 라인이라고 얘기되는 언론인들. 우리가 소위 비선이라고 얘기했던 전 이런 라인들이 요로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이걸 예를 들면 전 줬을 거라 봐요. 일부 내용들을. 그러니까 TV조선 기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몇몇 알고 있었겠죠. 그때 뭐 떠돌았었다면서요. 예, 알고 가지고 있었겠죠. 네. 가지고 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쓰란 얘기야. 기자들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때 그렇지. 이거 터뜨리는 순간 난리가 나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전 그렇다면 그때 의도는 김건희 씨의 의전, 심기 의전 상원의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흘러나온 건 진짜 공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건. 그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성이라고 하는 건 한동훈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성인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핸드폰에 있는 거니까 김건희 씨가 흘렸겠죠. 그렇지. 그리고 언론인들이 알고 있겠죠. 그럼 언론인들이 그냥 혼자 터뜨렸겠습니까? 미리. 상황을 파악했겠죠.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는 이걸 다 아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당시에 그 저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문자를 보냈었대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부인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막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 자기 부인이 섭섭해한다는 걸 전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또는 그 기사가 나갔었죠. 정치하는 사람한테 기사가 그치? 나갔었죠.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네, 이야기가 진짜 눈물 나는 나오잖아요. 사랑꾼이네요, 그분은. 기사가 나갔었죠. 그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 그래서 안 하면서. 2월 4일 날 녹화해서 2월 7일 날 나온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박절하지 못해서 그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니다 이건 몰카 공작이다라고 딱 정리해버린 게 야 나 조용히 해 이제 딱 그걸로 이제 대통령이 정리를 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폴로 인사를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갔지만 그걸 스타일이 계속 쌓아놨겠죠. 갈 때마다 얘기해 술 먹으면서.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너무 열이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캄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뭘요? 같습니다. 뭘요? 인터넷 비교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아 좋아요. 네네. 아유.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우와, 예. 최대 혜택. 네, 맞습니다. 예.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땐 비교원 365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 하나로 전화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 그 톤이 재밌더라고요. 비교와. 예. 네. 아, 아니, 여하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25일 날 김건희 씨가 한동훈한테 보냈던 문자가 참 재밌어요. 25일에. 예, 문자 그러니까 1월 25일 날 보냈던 네. 문자가요. 네. 이게 내일 신문에 나온 건데 큰맘 먹고 비대위 맡아줬는데 이런 얘기.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아준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김건희 씨가 뭔데 이런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 이게 제일 화나는 포인트예요.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다음에 난리예요. 대통령이랑 만약 의논을 했으면 더 문제고 아, 그럼- 의논을 안 해도 문제예요. 예, 예. 의논 안 하고 저런 문제를 보낸 거잖아요. 저런 문자를 내 사과할 테니까 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한동훈도 문제예요. 한동훈이 왜 그랬냐면 자기는 대통령보다는 민심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민심이 뭐였습니까? 수사 네. 확인하라는 거였잖아요. 당연한데 김건희 여사. 그럼 김건희 씨가 문자 보냈잖아요. 사과하겠다고. 그럼 아무리 그걸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민심을 따르면 수사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확인해보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근데 분들이 여하튼 지금 국민 그- 세금으로 순방하셨죠? 그래요. 예, 예. 오윤혜 씨가 분노하는 그 지점.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여사가 왜 그런 문자를 비대위원장에게 보내야 되냐? 일반 그리고 공적인 어떤 지위에 있지 않는데. 제일 화나는 건 김건희 여사의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도 저지르기 힘든 거예요. 누가 경력을 조절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휩니까? 그 중에 하나도 우리는 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보란 듯이 그 많은 죄를 지어놓고서 한 번 하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빵에 넣어야죠. 처벌을 해야죠. 잘못한 거는. 말이 쉽다. 고속도로 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니까요. 고속도로를 휩니까? 바늘 이러니까 조덕이 소도둑이에요. 되게 쉬운 것 같아. 생각할수록 예. 열이 많이 받습니다. 예. 어쨌든 네. 뭐 하여튼 한동훈 측에서 또는 뭐 다른 쪽에서 지금 뭐 말들이 막 이렇게 많은데 네. 여하튼 이것도 밝혀지겠죠 조만간에 뭐 서로 다 까는 거야? 더 밝힐 건 없는 그냥 이상한 덮는 짓을 거야? 둘 다 이상한 짓을 했고 아, 그러다 덮는 거야? 어떻게 둘 다 되는 이상한 거야? 관계였다 이것만 드러나가지고 네. 공격에 비해서는 별로 얻은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여사가 이렇게 날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김건희가 이상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뭐하는 여잔가 했는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그 영남권 당원들은 어디 국모가 보낸 문자를 씹냐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아니, 영남 보수들 생각해봐요. 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문자 보낸 거 난리 났다.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에서 아주 그냥 하루에 100개씩 기사 내가지고 씹을 텐데. 그러게. 네, 너무 네.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빡빡 좀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좋아요 이거 표시가 좀 많이 안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저도 봅니다. 여러분의 그 구독,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이건 뭐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 뭐 그렇게 저희가 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예, 기대도 없었고 이럴 줄 알았지. 예, 이럴 줄 알았지.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법기술자들이 이미 판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권남용죄의 하나의 맹점인데 원천적으로 이 직무 권한이 없으면은 그 비슷한 짓을 했을 때 직권남용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지 남용할 거 아니냐. 권한이 없는데 무슨 남용이냐. 이래서 빠져나온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이번에도 뭐 제가 뭐 이 수사 기록을 못 봤지만 기사로만 볼 때는 그걸 써먹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작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이 없었다. 말도 안 돼. 예,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저 사람 사슴눈으로 막 겁이 나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 다 주변에서 다 반박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다 뻐렁났는데 이렇게 경북 경찰서에서 죄송합니다. 예. 들켰는데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지도를 했다는 그쵸, 거. 예. 그럼 넘어가는 거. 청문회 때부터 이미 그렇게 짜놨어요. 용어를 가지고. 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향신문이 보도한 게 있어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 네. 정황 판단 보고서라는 게 있다. 정황 이걸 판단 입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 수사 내용이 있는데 이 수사 내용 다시 수사라고 하니까 내부에서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게 돌아왔는데 첫 번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과실치사. 예, 임성근 혐의가 전 있다고. 사단장이 예. 그다음에 법무실장은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를 이첩 단계에서 국방부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냥 넘겨라.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걸 그냥 넘겨라. 우리가 손을 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네. 개정된 군사법원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냥 넘기는 게 이첩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조사본부가 작살났죠. 작살나서 20일 날 보고에서는 소위 다 빠지고 일부만 들어가게 된 조사본부 내용이 나온 건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사단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근데 이첩된 자료를 뺏긴 경북경찰청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온 거죠. 그게 어디서 지시가 왔습니까?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경찰청 수사본부로 전화가 와서 네. 경찰청 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서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어. 이미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워딩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지금 제일 화나는 건 이용민 중령 그 담당 변호사는 이 법령에도 없는 수사심의 열어가지고 법에도 위반되는 네. 그냥 일사천리로 내보낸 다음에 수사심의 결과를 가지고 경찰 수사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해야 아무래도 돼요? 공수처가 다시 또 수사를 또 하니까 공수처는 인력도 없다는데 이 많은 수사들 가능합니까? 공수처 그 검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니까요. 하여튼 근데 공수처 입장은 뭐냐면 경찰의 수사의 뿐이다. 우리도 수사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검으로 해서 검사하고 수사관들 한 100여 명 정도가 3개월 동안 확 몰아쳐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다 해서 해야지만 아니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이 가장 잘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의 수사를 자,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임 전 사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거는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 네. 이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이다. 네. 그거를 강조한 것이다. 네. 그리고 가슴 장화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가슴 장화 착용이 과거에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에서 네. 요런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다. 이걸 고려할 때 이거를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슴 장화를 신는 거는 우리가 그럼 산에 갈 때 가슴 장화를 신습니까? 아니 낚시할 때 물속에 들어가려고 가슴 장화를 신고 또 배에서 뱃일 하시는 분들이 배 타고 가서 물일 할 때 가슴 장화를 신는 거지. 네. 그 어떻게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뭐 이게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거 있는 거지. 말고도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수십 건 있어요. 예, 네. 수십 건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뭐 저거 뭐 지도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뭐 해병대에 있는 뭐 교본하고 어긋나지 않다니까 이 답을 내놓고 하기 그렇네. 때문에 뭐 이길 솔직히 수가 이거는 없네. 아니 군대가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그럼 뭐 어디에서 한 것은 책임이 없고 아니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 가라. 네. 우리 딸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다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 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바로 이첩하라 그런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이 법의 취지가 그렇지. 맨날 가면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고 위에 잘라내서 아래만 다 처벌을 받으니까 니네들이 하면 그렇게 항상 하잖아. 모든 사실들이 은폐돼. 그리고 항상 오란 사람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조사한 내용들 이첩하라고 한 건데 이첩한 걸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게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게 그게 누구가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자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경찰에 다시 경북경찰청에 가서 네. 이거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주세요 하고 그쵸. 보내는 거잖아요. 저 인계보고서라고 아래 다 적게 돼 근데 있죠. 그게 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아니, 문제잖아. 그게 넘어갔는데 네. 뺏어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뺏어와서 사람을 바꿔버린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에 이첩하라고 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훈련병도 최근에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것들도 다 다 이첩이 넘어- 됐어요. 다 넘어가- 근데 이 다- 최해병만 지금 이첩이 됐다 온 다시 거란 온 말이에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문제를 파보면 파볼수록 이 중심에도 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분은 어디든 무슨 사건을 파면 왜 그분이 결국에 나와요? 그래서 더 특검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받을 것인가 이게 부부가 동시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안 받습니다. 이제부터 김건희 씨는 전지전능한 네.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바로 이제 이 경북경찰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자 네. 대통령실에서 바로 최상병 특검 제2요구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거부권 바로 네.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르면 내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이거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그렇잖아요. 순방에 또 나가 순방 있는데 갔잖아요. 그 전자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책임하다, 기사가 나오고 진짜.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것도 뭐 답 정도인데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데 아마 뭐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걸 재의결 올리면은 뭐 똑같이 역시 또 한 뭐 106표 정도 나와서 끝날 테니까 일단 좀 던져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재의결 부분 같은 경우. 아, 너무 국민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하와이 가가지고 아직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로. 근데 일단 대통령 중요한 스스로가 얘기한 게 검경, 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면 네. 그때 가서 특검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제 발표한 거잖아요.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국민 여론에서 야 경찰 수사 못 믿겠어라고 하는 여론이 네. 60% 이상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럼 그때 대통령은 특검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있는 거죠.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나 저리 얘기하나 경찰이 나와도 국민이 못 믿으면 특검해야 되는데 아니야.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공수처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수사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소 여부는 또 검찰이 결정하는 거기 다시 때문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맡고 공수처 건은 검찰로 맡고 경찰은 이미 다 막아놨고 어머.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는 거죠. 해봐. 마지막 하나죠. 이 108명인데 어떻게 8명을 뺄 것인가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못 빼는 거죠. 그 이른바 이탈리아식 빗장수비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식이요? 빗장수비라고. 빗장수비라고. 8명을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108명에서 8명까지 거 쉽지 않냐 그러지만 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지역구는요 강경 보수층이 있는 지역구예요. 영남권 아니면 강남권 이 서울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배현진 같은 경우 지역구 송파 아닙니까? 네. 거기는 그냥 한 60%가 보수층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사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의 의사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8명 흩어지기 쉽지 않죠. 아, 해병대 죽음에 무슨 보수 진보가 어딨어요, 진짜. 우파 좌파가 근데 어딨고. 제가 볼때 답답하네, 국민의힘 진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최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가 무너지냐 아닌 무너지냐의 그런 것 문제로 같아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들어가게 돼서 실체가 하나라도 밝혀지는 순간 이거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잖아.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잖아.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진짜 만약에 윤석열 탄핵까지 안 갈 자신 있으면은 특검 쉽게 받았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니까 이 국회의원들 같은 보수 쪽 의원들도 네. 일단 막자. 예, 정권 무너지면 큰일 난다 싶어서. 정권을 좀 바꾸면 안 돼요, 이쯤 했으면. 지금 2년, 아니 20년 같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그런데 국민도 좀 살아야죠. 너무 많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범보수에서는 언제까지 막아야 되냐? 3년 내내 막다가 30년 동안 바닥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서 네. 좀 변화의 뭐 여진이 있어요. 아니 그 1년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겨우 이거라니. 아니 1년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게 네, 아니에요. 1년 아니고요. 세상에. 9개월 동안 내내 놀다가 놀다가. 잠깐 한 거예요. 잠깐. 너무하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치밀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치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거고 그건 뭐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공만 넘기자 일단 공을 넘기면 되잖아. 이거 당연한 귀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 몰고 왔던 분위기상 그 이 시점에서 또 경북경찰청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울 수도 없는 거 같잖아. 불태우는 순간 큰일 불태우는 나는데요. 순간 큰일 나는 불이 거야. 진짜 불이 나. 진짜 불이 자기들이 나버려. 타 죽을 텐데. 거기다가 또 다 죽어. 민주당에서는 나쁜 발표는 아니라고 경북경찰청 스스로 네. 위안을 삼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이제 특검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명분을 우리가 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경찰들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힘 있나?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 받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이 무슨 민간 조직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사실 특검할 때 경북경찰청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누가 저렇게 축소 진짜. 흡사했는지.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아까 그 얘기하신 미디어워치 그 보수 지식인 18인 여야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 네. 최서원 증인으로 채택하라. 우와. 성명을 발표를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 3인 탄핵하고 김영철 탄핵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 어미준, 강백신, 박상용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는 연관돼 있어요. 그 수사 때문에 탄핵한 건 아닌데 억지로 우기면은 좀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수사한 대상은 한명숙, 신학림 등등 범진보 쪽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야 니네 편 챙기는 거 아니냐 방탄하냐 이런 비판이 들어오는데 네. 이 김영철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인물이고 없고. 박근혜 특검 제4팀의 한동훈이 직계 후배로서 사실상 거기서 나왔던 모든 허위 증언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 개입했는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 이른바 허위 증언의 이 피해자들도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나 최순실 같은 보수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 대고는 지금 그 이재명 방패니 머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은 김영철 청문회 먼저 하겠다는 먼저 게 한다면, 예. 예. 이건 이재명 대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 김영철의 허위 뭐 증언 교사나 이런 걸 캐려면은 최순실이 나와야 돼. 나올 수 있어요? 증인으로 채택되면은? 지금 하겠다고 편지를 써. 그러니까 모든 이 장시호에게 위증교사 시킨 게 전부 다 최순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최순실과 이 이재용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라고 얘기하려면은 당사자인 최순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서 편지를 쓰도록 했죠. 나가겠다고.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소영길 대표가 받아서 줬어 민주당에 네. 법사에. 근데 김승원 법사의 간사가 최순실 증인 신청하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러면 이제 야, 잘 됐다. 나도 신청했어요. 나도 이제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내가 밝혔으니까 나 하겠다. 이건 모해 이증 교사인데 이렇게 되니까 네.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이재용도 나와야 돼. 잘못하면 박근혜도 나와야 돼. 그렇지. 뭐 이러면은 다 나와야 되네. 최순실 그러니까 8년 전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청문회 재판인데 상당수는 8년 전 얘기가 잘못된 거다. 8년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이, 김영철이가 다 위증시키고 조작하 이런 거다가 나왔을 때 벌써 조중동은 그걸로 이제 겁을 주는 거지 민주당한테.
그러면 니네가 촛불 든 것도 잘못된 거고 박근혜가 잘못된 거고 네. 정체성 흔들어진다고 온갖 협박을 지금 가하고 있어 조중동 같은 그건 경우는. 탄핵이 무효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효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저하고 이미 안진걸하고 뭐 송영길 대표랑 좌우 촛불 집회를 2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리를 끝냈어. 네. 탄핵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치. 정책 판단으로. 정치적 판단이에요. 근데 촛불들도 어떤 촛불 시민이 야 증거 조작해 명령했습니까 검찰에다가 아니죠. 정당히 수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탄핵은 정치로 끝났지만은 얘들이 조금이라도 조작을 수사했다 그러면 그거 밝혀가지고 그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문제가 우리는 있으면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벌써부터 조중동이 이제 이걸로 민주당을 협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1차적으로 김영철 청문회도 야 이거 최순실 나와야 되는 건가? 이거 잘못하면 박근혜한테 면죄 주는 거 이런 고민도 있을 뿐더러 그렇겠네. 나머지 3명은 이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재명 보복이다, 이재명에 대한 방패다 이러면서 제가 가장 그 요주의 단체라 그랬죠. 변협. 변협에다가 그때 특검을 추천하지만이 이준석이니 뭐니 떠들어댔는데 네. 변협이 완벽한 그 친정부 어용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변협이 성명서 발표했는데 검사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이 협박이라면서 이 검사 탄핵에 대응하는 TF팀을 만들겠다. 왜 변호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왜? 안 돼, 변호사협회에서 자기들 검사가 못된 거에 대해서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변호사가 왜 검사를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협이 성명서 하니까 또 조중동이 봐라, 변협까지도 반대하지 않냐 그래서 맹폭격을 해서 오늘 저녁 시점에서 지금 이 검사 탄핵의 네. 스케줄이 연기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근데 사실은 아 밀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여론이 지금 중앙일보가 대놓고 여론이 안 좋다고 썼을 뿐이지 아마 조사해보면요 60~70%가 아마 찬성할 겁니다. 당연하죠. 검사가 무슨 근데 조중동은 여론이 악화되고 신이야? 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아니, 쓰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 탄핵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저녁에 보도로는 보도로는 근데 몰라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여서 아 그렇지. 네, 중앙일보에서. 정확하게 알고 네, 중앙일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만약에 김영철 탄핵 청문회 최순실 변 대표님 막 이렇게 하면은 시청률이 저는 엄청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흥행은 되겠지. 근데 궁금한 게 저는 뭐 네. 최순실 씨를 믿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완전 이상한 헛소리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를 2010년도 12월 달 할 때 거기에 고영태부터 장시호니 뭐 다 나왔어요. 맞아요. 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는 구속되기 전에 정규재 씨랑 인터뷰에서 100분짜리 인터뷰해가지고 어쨌든 관계자들은요 할 말 다 했어요. 유일하게 할 말 못하고 8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최순실입니다. 신발 벗겨지고 근데 8년 동안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했냐? 다 위증이고 조작이었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영철의 그 위증교사 혐의가 녹취로 나온 이상 최순실이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말할 기회는 줘야죠. 기회 주면은 거기는 국회 법사위원이나 여러 이제 단체들에서 봤을 때 저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냐는 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네. 최소한 그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풀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야?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에서. 예,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사위 간사는 일단은 결정을 한 걸로 보는데 예, 막 공격을 막 하니까 아,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기하는 게 뭐냐면 공격을 그러니까 하니까. 이송희 변호사를 다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사 탄핵 그래 검사 탄핵된 검사에 대해서 이해 충돌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청문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소추 대상자와 그 국정감사 대상자가 같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아주 예를 들면 법리 논쟁 가지고 이게 법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탄핵 그 특검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수사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2명이 이거잖아요. 모해 위증. 또 한 사람 회유 협박이잖아요. 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과정에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을 밝혀내야지만 네. 소위 무죄인 사람을 검사들이 자기의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유죄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탄핵한 사이와 맞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검사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누가 뭐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안 거예요. 잘못 쓰고 네. 있잖아요. 잘못 쓴 건 내가 잘못 써왔는데요. 이제는 거의 그냥 지 마음대로 쓰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드리블해서
골키퍼도 없애고 그냥 골 넣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한 사람 상황이니까. 인생을 망쳐놓고 책임도 안 지잖아요.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도. 그렇죠. 당장 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소환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일하게 검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요. 탄핵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소율이 0.1%가 안 돼요.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 내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는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그 법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알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요. 빨리 수사 기소권 분리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돼요. 윤석열 어쨌든 대통령한테 고마운 거 그거 하나잖아요. 검사들 뭐. 이렇게 문제 그래. 많고 그래. 진짜 잘못됐다. 이거 다 알려줬어요 국민들한테. 네. 국민의법은 국회의원의 과반이 이 지지해서 이 탄핵 청문회를 여는데 대놓고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직자도 아니고 이건 검사만 가능하지. 어디다 대고 청문회 시작도 했는데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세금 받는 검사는 공무원이. 누가 그 심판하고 단죄하고 그러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네. 없어서 원래 그거 하라고 그런 공수처 건데. 만들어놨는데 예, 예. 또 윤석열이 공수처에 딱 검사 출신 다 꽂아놔가지고 네. 그 기억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 정도면 뭐 막가자는 얘기잖아요. 아주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옛날에 네. 2006에 한 2년인가 3년의 풍광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더 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지금 변희재 대표님도 2번 찍었잖아. 다 책임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10번 김경재 씨 찍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10번 그 김경재 정도면 찍었어요. 사표잖아요. 네. 아니 사표가 아니라 보수 인사를 찍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자, 잘못된 거는 네, 바로 잡아야 바로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검사 탄핵 네.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예, 그래서 자, 네.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탑클래스 됩니다. 온이유를 통해서죠. 예, 예. 자,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분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클래스 온이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한 교육 서비스 탑클래스 온이유. 자기 주도학습 습관화 탑클래스 온이유가 함께합니다. 아유, 네. 오늘도 오윤혜 씨 덕분에 끝 광고를 아주 통통 튀면서 잘 들으셨죠? 네. 예, 저희는 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응원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안고 네. 내일 다시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